자, 또 연속해서 문제를 또 풀어볼게요. 중간고사 기간이 이제 곧 돌아오는데, 중간고사 때는 시험 문제를 어떻게 낼 거냐면, 개별원가 계산이랑 지금 종합원가 계산이 주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공부했던 부분 중에. 회계 과목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계산 문제 위주로 문제를 출제하게 될 거고요. 그리고 약수령, 두 줄 내로 서술하시오, 이런 약수령 문제를 조금 넣을까 싶어요. 그리고 계산 문제는 우리 책에 있는 연습 문제 풀 실력 정도 되면 무난하게 풀 수 있을 거예요. 대신에 객관식으로 내지는 않겠습니다. 객관식으로 내지는 않고 주관식 형태로 내가지고 문제 풀이 과정, 그걸 어떻게 풀어나가는지 그걸 제가 좀 보고 채점을 할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문제 수는 시험 시간 1시간 내에 풀 수 있는 수로 책정을 할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부담 안 가지고 공부를 했으면 좋겠어요. 이 과정을 잘 따라왔으면 문제 푸는 데는 크게 무리가 없을 거예요. 자, 11번. 주식계산국은 선입선출법에 의한 종합원가 계산을 채택하고 있다. 선입선출법입니다. 재료는 공정 초에 전량 투입되고 전환원가, 가공원가는 공정 전반에 걸쳐 가지고 균등하게 발생한다. 2004년 4월에 제공품, 월초 제공품은 3,000개, 전환원가는 지금 20% 시점에 와 있다. 완성도는. 재료는 이미 다 투입됐겠죠. 완성품은 18,000개, 기말 제공품, 월말 제공품은 2,000개인데 40% 시점에 와 있다 하더라. 직접 재료원가와 전환원가의 완성품 환산량 단위당 원가는 얼마냐? 환산량까지만 물어봤네. 간단하네요. 자, 해보자. 자, 선입선출법에 의한다. 그죠? 자, 완성품은 18,000개. 기말 제공품은 2,000개. 근데 완성도는 재료는 이미 다 투입됐고, 그죠? 가공은 지금 40% 시점에 와 있다. 기초제공품은 아까 자료가 있었다. 기초제공품은 3,000개가 있었는데 완성도는 20% 시점에 와 있다. 3,000개. 그럼 재료는 이미 다 투입됐고 가공은 30% 시점에 와 있다. 그 얘기지. 됐죠? 자, 이제 완성품 환산량 뽑아봅시다. 완성품 환산량을 뽑을 때 재료의 완성품 환산량, 그리고 가공비의 완성품 환산량을 뽑는데, 이 회사는 선입선출법을 이해하고 있다고. 그럼 이 완성품을 2개로 쪼개야 된다고. 어떻게 쪼개죠? 기초 제공품, 즉 전월 말에 3,000개 기말 제공품이 있었다고. 3,000개에 대해서 작업을 하고 있는데 재료는 이미 다 투입되어 있는데 가공은 30%까지만 투입을 했거든. 그럼 나머지 작업을 요번 4월에 진행을 하겠죠. 그걸 먼저 진행을 했기 때문에 완성품이 된 거예요. 그럼 완성품 총 18,000개 중에 3,000개는 전월에 작업하던 걸 마저 마무리 작업을 해가지고 요번 4월에 완성을 시킨 거죠. 그 3,000개. 그리고 나머지 15,000개는 단기에 착수해서 단기에 완성이 된 거죠. 그럼 이 3,000개에 대해서 4월에 작업한 건 재료에 대해서는 작업을 안 했을 거고, 전월 말에 다 했으니까. 가공에 대해서는 70%만 작업을 했겠죠. 됐죠? 단기에 발생한 거, 단기에 작업한 것만 완성품 환산량을 뽑아내죠. 그래서 원가를 집계시킬 때도 단기에 발생된 원가만 집계시켰죠. 완성품 환산량을 뽑아내면 재료는 없고 가공은 2,100개. 단기 착수해서 단기에 완성한 건 재료도 다 투입됐을 거고 가공도 다 투입됐을 거고. 그죠? 기말 제공품은 올해 2,000개, 그리고 800개. 됐나요? 그래서 재료비, 가공비, 완성품 환산량 뽑아내면 17,000개, 요거는 뭐 17,100, 17,900 이렇게 되겠네. 됐죠? 자, 이 정도 보면 안 되겠습니까? 직접 재료원가야 전환원가의 완성품 환산량을 뽑아내면 이렇게 된다. 그죠? 뭐가 숫자가 다르네. 숫자가 뭐가 다르지? 그죠? 잘못 썼네요. 그죠? 동영상 강의를 찍다 보니까 아무도 얘기해 주는 사람이 없네. 칠판 잘못됐네요. 그죠? 다시 수정할게요. 수정. 보세요.
문제 보니까 두 번째 줄 끝에 월초 제공품 3,000개인데 전환원가 완성도는 20%래요. 요거 30% 아니고 20%. 여기에 바로 수정해 볼게. 어디 잘못됐는지. 요게 20%래, 20%래. 20%. 그러면 올해 일한 건 70%가 아니고 80% 일했지. 그죠? 그럼 여기가 2,400개네. 그죠? 그럼 요게 18,200개가 되네. 그죠? 이렇게 정답에서 찾으면 돼요. 네, 문제 잘못 읽었어요. 20%예요. 20%. 됐죠? 자, 12번에. 주식회사 한국은 선입선출법을 이용해서 종합원가 계산을 한다. 또 선입선출법입니다. 자, 다음 자료에 의한 재료원가와 가공원가의 완성품 환산량을 또 물어봤다. 재료는 다만 공정 개시 시점에 전량 투입이 되고 가공원가는 공정 전체를 걸쳐가지고 균등하게 발생한다. 그죠? 똑같은 문제네요. 완성품 환산량까지만 뽑아내라. 기초 제공품 단기 착수량, 단기 완성량, 기말 제공품 수량 주어졌죠. 또 한번 써봅시다. 선입선출법이다. 자, 기초 제공품은 300개. 완성도는 30% 시점에 있으니까 재료는 이미 다 투입돼 있고 가공만 30% 투입돼 있네. 그죠? 단기 착수량은 3,500개. 의미 없지만. 그죠? 자, 완성품은 몇 개가 있느냐? 3,300개. 기말 제공품은 몇 개가 있느냐? 기말 제공품은 500개가 있는데 완성도가 40%니까 재료는 이미 다 투입됐고, 그죠? 가공만 40% 시점에 와 있다. 됐죠? 그럼 우리는 미리 이 작업부터 해볼까? 단기에 완성된 이 3,300개는 전기에 미완성된 300개가 마무리 작업을 거쳐가지고 먼저 완성된 걸로 보죠. 그죠? 그러면 300개. 그리고 나머지 3,000개는 단기 착수해서 단기에 완성된 거. 이 300개에 대해서는 올해, 작년에 이미 재료는 다 작업을 했으니까 올해 작업한 재료는 없고, 가공은 작년에 30%만큼 작업을 했으니까 올해 작업한 건 70%고. 됐죠? 됐네요. 마무리할게요. 자, 완성품 환산량. 재료비, 가공비. 재료는 작업 한 개 없고, 가공은 210개. 그죠? 요거 착수한 건 올해 다 일했고. 기말 제공품은 올해 500개만큼 재료는 다 일했는데, 가공은 200개만큼 일했네. 한번 산해볼까? 3,500개, 3,200, 3,410개. 끝. 됐죠? 자, 13번. 다음은 주식회사 3일의 원가 자료이다. 재료는 공정 개시 시점에 전량 투입이 되고 가공비는 공정 전반에 균등하게 투입된다. 수량 보니까 기초 제공품, 단기 착수량, 완성된 거, 기말 제공품 수량. 그래가지고 진척도, 완성도도 몇 프로 시점에 와 있는지 돼 있다. 자, 평균법과 선입선출법을 적용해서 원가 계산을 하는 경우에 가공원가의 완성품 환산량 차이는 얼마인가 돼 있죠. 그죠? 자, 해답해 보시면 바로 뽑아내놨는데 바로 뽑지 말고 우리는 둘 다 평균법에 의해서도 한번 계산을 해보고 선입선출법에 의해서도 계산을 해봐가지고 둘의 차이점을 한눈에 한번 찾아봅시다. 복습 차원에서. 자, 제공품. 자, 기초 제공품이 600개. 재료는 이미 다 투입되고 가공은 60% 시점에 와 있다. 착수한 건 1900개. 1900개. 자, 완성된 거는 몇 개라고 돼 있어? 2000개. 그리고 기말 제공품은 500개. 70% 시점이 있으니까 재료는 다 투입됐고 가공만 70% 시점이다. 자, 먼저 초록색 펜으로 평균법에 의할 때부터 계산해 볼게. 평균법이다. 완성품 환산량을 계산해 보자. 재료비, 가공비. 재료 2000개, 가공 2000개. 기말 제공품 500개, 3500개, 350개. 지금 문제에서 묻는 게 뭐냐면, 가공원가의 완성품 환산량 차이를 물어봤다고요. 그러니까 요것만 따져보자. 가공원가의 완성품 환산량 2350개. 됐죠? 자, 이제 선입선출법에 의할 때 보자. 선입선출법에 의할 때는
보라색 펜으로 해볼게. 자, 선입선출법을 이해할 때. 선입선출법을 이해할 때는 완성품을 쪼개야 되죠. 어떻게? 작년에 미완성된 걸 먼저 완성시킨다고 보니까 작년에 미완성된 600개. 올해 얼마만큼 일하는데 재료는 일하는 거 없고 가공은 40%만큼 일할 거고. 그리고 단기에 착수돼서 단기에 완성된 1400개로 이루어지겠지. 그죠? 자, 완성품 완성량을 뽑아보자. 재료, 가공. 그죠? 가공만 갖다 재료도 갖다 써볼게요. 자, 이거는 없고, 우선 240개. 그리고 1400개, 1400개. 그죠? 자, 그리고 기말 제공품은 500개, 350개. 자, 그래서 가공비의 완성품 환산량을 계산을 하면 590, 1990 이래 되나? 1990. 됐죠? 그래서 360개가 차이가 나네. 360개. 그죠? 정답은 360개가 차이가 나는 건데 너무 쉽잖아. 그거 말고 이걸 한눈에 한번 살펴보자고. 복습하는 차원에서. 뭘 살펴볼 건데? 평균법을 이해할 때랑 선입선출법을 이해할 때 완성품 환산량을 집계를 할 때 차이가 나는 거는 전기 말까지 미완성 상태로 있었던 이 기초 제공품, 얘도 단기에 완성품과 기말 제공품을 구성한다라고 보고 원가를, 즉 기초 제공품에 대한 원가도 완성품과 기말 제공품 원가에다가 배분하는 게 평균법이었어. 선입선출법은 전기에 미완성의 상태로 넘어온, 즉 기초 제공품, 전기에 작업하는데 투입됐던 원가는 완성품에만 투입된다라고 보는 게 선입선출법이었다고. 그래서 우리는 완성품 환산량을 뽑아내서 단기에 발생한 원가만 집계시키고 집계를 다 끝내고 나서 완성품의 원가를 뽑아낼 때 기초 제공품의 원가를 완성품의 원가에 그냥 다 투입시켜 버렸었다고. 그죠? 그래서 완성품 환산량을 뽑아낼 때는 평균법은 전부 다 오래 일했다고 보고 작업한 거. 선입선출법은 오래 일한 것만 뽑아냈어. 그래서 차이점을 봐봐. 평균법은 이 완성품 2000개를 다 오래 작업했다고 봐가지고 환산량을 뽑아냈다고. 그런데 선입선출법은 완성품은 오래 일한 부분, 이 600개에 대해서 재료, 가공 60%는 작년에 일했던 거고, 재료 오래 일한 거 없고 가공 40% 일한 거, 요것만 오래 일한 거지. 요거 차이다 그 얘기예요. 오래 일한 것만 뽑아내느냐, 작년에 일한 것도 같이 투입시킬 거냐. 그게 평균법과 선입선출법의 차이다. 됐죠? 됐습니다. 자, 14번. 주식계산국은 종합원가 계산 방법을 적용하고 있다. 그죠? 자, 원가 관련 자료는 다음 같다. 완성품 환산량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물어봤죠. 재료는 공정 초에 전량 투입되고 가공은 공정 진행에 따라서 균등하게 발생된다. 기초 제공품의 완성도는 50%니까 재료는 이미 다 투입되고 가공만 50% 시점에 와 있다. 기말 제공품의 완성도는 10%다. 그럼 기말 제공품은 재료는 이미 다 투입됐고 가공만 10% 시점에 와 있다. 기초 제공품 2000개, 단기 착수 13,000개, 기말 제공품 3,000개 돼 있죠. 자, 보기에 보면 평균법일 때 완성품 환산량, 평균법일 때 완성품 환산량, 선입선출법 완성품 환산량, 선입선출법 완성품 환산량 물어봤죠. 그죠? 맞다 틀렸다는 여러분들이 구분하시고 평균법일 때랑 선입선출법일 때 완성품 환산량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방금 풀었던 문제처럼 저는 계산만 해드릴게요. 자, 아까랑 똑같이 한번 해봅시다. 평균법 먼저. 자, 기초 제공품은 2000개. 근데 아까 완성도는 50%였으니까 재료는 다 투입됐고 가공만 50% 시점에. 그죠? 자, 그리고 착수된 건 13,000개. 기말 제공품은 3,000개. 근데 재료는 이미 다 투입됐고 가공만 10%. 됐죠? 그럼 대차 평균의 원리에 따라 가지고 완성품은 몇 개가 돼야 되느냐? 15,000개니까 12,000개.
됐죠? 됐죠? 자, 평균법일 때 완성품 환산량 뽑아보자. 재료비, 가공비. 올해 다 착수해가지고 올해 다 일한 걸로 보니까 12,000개, 12,000개. 얘는 3,000개, 그리고 300개. 그래서 15,000개, 12,300개. 됐죠? 자, 이제 선입선출법을 이해할게요. 자, 선입선출법을 이해하는 거 보자. 자, 완성품 환산량을 뽑아낸다. 선입선출법에 의한 완성품 환산량은 올해 일한 것만 뽑아내니까 완성품을 쪼개야 된다고. 작년에 일하다가 올해로 넘어온 것과 단기에 착수해가지고 완성한 걸로. 작년에 일하다가 넘어온 거는 작년에 이미 재료는 다 투입됐으니까 올해 재료는 일한 게 없고, 가공은 작년에 50%만큼 일했으니까 올해 일한 거는 50%만큼이고, 이걸 가지고 완성품 환산량을 뽑아내면 재료는 일한 거 없고 가공은 1000개 일했고, 단기 착수된 건 올해 다 착수해가지고 올해 다 일을 했고, 기말 제공품은 똑같죠? 3,000개, 300개. 그죠? 그럼 13,000개. 여기는 11,300개 이렇게 되겠죠. 자, 차이는 여러분들이 검토를 해보시고. 됐죠? 자, 15번. 주식회사 세무는 단일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데 종합원가 계산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하더라. 재료는 공정이 시작되는 시점에 전량 투입되고 가공원가는 공정 전반에 걸쳐서 균등하게 발생한다. 재료원가의 경우에는 평균법에 의한 완성품 환산량은 87,000개, 선입선출법에 의할 때는 47,000개. 전환원가의 경우에 평균법에 의할 때는 35,000개, 선입선출법에 의할 때는 25,000개. 기초제공품의 전환원가 완성도는 도대체 어떻게 되냐? 역시 문제의 퀄리티가 다르네요. 네? 자, 이 회사는 재료는 공정초, 가공은 공정전반에 걸쳐서 균등하게 발생하고 있다. 완성품이 몇 개인데 모르겠다. 기말 제공품은 몇 개인데 모르겠다. 그 상태에서 기말 제공품의 기초 제공품의 완성도를 물었다. 기초 제공품의 완성품. 됐죠? 됐죠? 자, 평균법일 때랑 선입선출법일 때랑 완성품 환산량, 재료비, 가공비, 완성품 환산량, 재료비, 가공비. 자, 이 회사는 공정 전반에 걸쳐가지고 가공원가는 균등하게 발생하고 재료는 공정초에 다 투입돼요. 근데 두 번째 줄 끝에 보면 평균법에 의해서 완성품 환산량은 재료원가가 87,000개래. 그럼 완성품 환산량의 재료원가는 87,000개야. 87,000개. 자, 그리고 선입선출법에 의할 때는 47,000개. 하나 더, 전환원가의 경우 평균법에 의한 거는 35,000, 선입선출법에 의할 때는 25,000. 됐죠? 그럼 잘 봐봐. 생각이라는 걸 조금 해보자고. 어떤 생각을 해보는데, 재료는 공정초에 다 투입된다고. 공정초에 다 투입돼. 그럼 여기서 말하는 재료비의 완성품 환산량은 작년에 투입된 거랑 올해 투입된 것까지 다 합쳐가지고 87,000개만큼 일을 했다는 얘기지. 그죠? 선입선출법의 재료비 완성품 환산량은 올해 투입된 것만 얘기하는 거지. 왜? 기초 제공품과 관련된 재료비는 작년에 다 투입됐겠지. 그럼 즉
87,000이라는 완성품 환산량 재료비, 47,000이라는 재료비의 완성품 환산량의 차이인 40,000개는 즉 작년에 투입된 기초 제공품과 관련된 재료비 환산량이겠지. 아니 이 얘기라고. 이 40,000만큼 차이가 나는 게 여기가 40,000이 더 많고 여기가 40,000이 적다고. 그 얘기지. 기말 제공품의 재료비 그리고 평균법 혹은 선입선출법에 의한 재료비 완성품 환산량은 같을 거 아니야. 여기랑 여기랑은 같을 거 아니야. 차이는 여기서 차이가 난다고. 그럼 즉 완성품에 관련된 평균법에 의한 재료비 환산량과 완성품과 관련된 선입선출법과 관련된 재료비의 완성품 환산량, 이 둘이 40,000만큼 차이가 난다 그 얘기지. 40,000개만큼. 이 40,000개가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뭔데? 기초 제공품에 작년에 재료비에 대해서 40,000개만큼 일을 해서 그런 거잖아. 근데 재료비는 공정 전반에 다 투입된다면서. 그럼 작년에 기말에 남아있던 제공품은 40,000개란 얘기지. 그게 올해로 놓으면 기초 제공품이잖아. 기초 제공품은 40,000개란 얘기지. 어렵죠? 재료는 작년에 다 투입이 됐다고. 가공은 아직 모르겠어. 됐죠? 자, 하나 더. 자, 하나 더. 이제 전환원가 보자. 전환원가 완성품 환산량 10,000개. 그게 무슨 말인데? 평균법에 의했을 때 완성품 환산량 35,000개래. 그죠? 가공비. 선입선출법에 의했을 때 가공비의 완성품 환산량은 25,000개래. 다시 평균법에 의하든 선입선출법에 의하든 기말 제공품의 완성품 환산량은 차이가 없다고. 결국에는 선입선출법에 의할 때랑 평균법에 의할 때 완성품과 관련된 가공비의 완성품 환산량이 차이가 있는 거지. 그럼 여기서 10,000개만큼 차이가 난다는 얘기라고. 다시 평균법은 올해 완성된 제품이 작년에 미완성으로 남아있던 것도 올해 착수해서 올해 완성시켰다라고 보는 게 평균법. 선입선출법은 올해 일한 것만 가지고 따져보는 게 선입선출법. 그럼 평균법에 의할 때랑 선입선출법에 의할 때랑 가공비에 10,000개만큼 환산량이 차이가 난다는 얘기는 작년에 이미 10,000개에 해당하는 가공비 완성품 환산량만큼 일을 했다라는 얘기지. 그게 뭔데? 기초 제공품이지. 그럼 기초 제공품과 관련돼 가지고 가공비는 이미 10,000개만큼 일을 했다는 얘기지. 근데 기초 제공품은 40,000개라면서. 근데 가공비를 10,000개만큼 일을 했다는 얘기는 공정의 4분의 1 시점까지 와서 작업을 했었다는 얘기지. 그러면 25%겠지. 그죠? 됐나요? 어렵죠? 그죠? 몇 줄 안 되는데 되게 어렵죠? 세무사 기출이라고 되어 있죠. 퀄리티가 다릅니다. 그죠? 그런데 이런 문제를 한번 딱 풀면 도박이 확 굴러갑니다. 아, 평균법이랑 선입선출법이랑 이런 차이 때문에 이게 발생했던 거구나. 이 문제를 출제한 교수님은 아마 이게 굴러가는지 이걸 한 번에 판단해 보기 위해서 이런 문제를 출제하시지 않았나 싶어요. 문제 퀄리티가 굉장합니다. 됐죠? 됐습니다. 자, 그다음 16번. 어려운 거 풀었으니까 또 쉬운 거 해보자. 그죠? 자, 주식회사 간평은 종합원가 계산 제도를 채택하고 단일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재료는 공정이 시작되는 시점에 전량 투입되고 가공비는 전반에 걸쳐서 균등하게 발생한다. 평균법과 선입선출법에 의해서 가공원가의 완성품 환산량은 108,000개와 87,000개다. 즉 21,000개가 차이가 나네. 이 21,000개 차이는 이미 작년 말까지 가공원가에 대한
완성품 환산량으로 따졌을 때 2만 1000개만큼 일을 했었다는 얘기지. 그게 올해 기초 제공품이지. 근데 뭐야? 기초 제공품 수량이 7000개가 있다네? 7만 개? 7만 개. 근데 방금 가공 원가에 관련된 완성품 환산량은 2만 1000개 차이 난다면서. 그죠? 7만 개가 있는데. 즉, 공정에 30% 시점까지 일을 했었다라는 얘기겠지. 됐죠? 끝났네. 그럼 30%. 그죠? 엄청 쉽죠? 그죠? 어려운 걸 하나 풀고 나니까 나머지 문제들은 다 쉽게 풀린다. 그죠? 그 다음 17번. 주식계산국은 종합원가 계산을 적용해서 제품원가를 계산하고 있다. 재료는 공정 최전량 투입, 가공비는 공정 전반에 걸쳐서 균등하게 발생한다. 다음과 같이 자료는 기초 제공품 있고 단기 착수한 거, 완성된 거, 기말 제공품, 완성도도 주어졌고, 선입선출법에 의한 가공원가 완성품 환산량이 6천 단위이고, 평균법에 의한 가공원가의 완성품 환산량이 6,800개라면 기초 제공품은 공정이 어느 시점까지 와 있냐 이 얘기예요. 2천, 6천, 5천, 3천. 2천, 6천, 5천, 3천. 완성도 주어졌죠? 그죠? 기초 제공품은 공정이 어느 시점까지 와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미 재료는 100% 다 투입됐고 가공은 모르겠어. 기말 제공품은 60% 시점에 와 있으니까 재료는 다 투입됐고 가공만 60%. 됐죠? 완성품 환산량법을 봅니다. 자, 평균법부터 해보자. 완성품 환산량. 재료, 가공. 자, 뽑아보면 5,000개. 5,000개. 여기는 3,000개. 1,800개. 그죠? 그럼 8,000개. 여기는 6,800개. 문제의 맨 마지막 줄에 보면 가공원가의 평균법에 의했을 때 완성품 환산량이 6,800단이라고 주어졌죠. 근데 우리는 계산할 수 있죠. 6,800개. 그죠? 안 주어져도 계산할 수 있다고. 자, 이제 선입선출법 이할 때 완성품 환산량을 뽑아보자. 재료, 가공. 자, 이 5,000개 중에 2,000개는 작년에 미완성인 상태를 올해 추가 작업을 해가지고 완성을 시켰다고. 그럼 나머지 3,000개는 단기에 착수해서 단기 완성된 거야. 그러면 작년에 2,000개에 대해서 재료는 다 일을 했으니까 올해 일하는 건 없을 거고 가공은 모르겠지. 1 물음표만큼 일을 했겠지. 자, 완성품 환산량 뽑아보자. 2,000개에 대해서 재료는 일한 거고 가공은 모르겠어. 모르겠다고. 그죠? 그리고 3,000개 3,000개. 그리고 여기는 3,000개. 그죠? 1,800개. 그러면 여기는 6,000개. 여기는 모르겠다고. 됐죠? 자, 이제 문제 읽어보자. 자, 밑에서 두 번째 줄. 선입선출법에 의한 가공원가의 완성품 환산량이 6,000개래. 자, 칠판. 선입선출법에 의했을 때 가공비의 완성품 환산량이 6,000개라고 주었다고. 여기가 6,000개. 그럼 암산을 하면 여기가 얼마 되겠어? 여기가 1,200개가 되겠지. 됐나요? 가공비의 완성품 환산량이 1,200개라는 얘기는 작년에 미완성으로 상태로 넘어왔던 이 2,000개에 대해서 올해 얼마만큼 일을 했다는 얘기야? 60%만큼 일을 했다는 얘기지. 올해 60%만큼 일을 했다는 얘기지. 올해 60%만큼 일을 했다는 얘기는 작년에 이미 40%까지 완성이 됐다는 얘기지. 됐죠? 간단하죠? 40%다. 자, 18번. 다음은 선입선출법에 의한 기말 제공품 원가를 계산하는 식이다. 괄호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그죠? 기말 제공품의 원가는 어떻게 계산하냐? 단기 발생원가 곱하기 분의 기말 제공품의 완성품 환산량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죠? 자, 그러면 안에는 뭐가 들어가야 되느냐? 자, 동그라미 4번 보세요. 단기 완성품 수량 더하기 기말 제공품의 완성품 환산량 빼기
기초 제공품의 완성품 환산량. 그죠? 요게 들어가야 안 되겠어요. 그죠? 기말 제공품 원가는 이렇게 계산한다고. 지금 선입선출법만 한번 보자. 선입선출법에 의했을 때 기말 제공품의 원가는 3,000개, 재료 3,000개, 그리고 가공은 1,800개만큼 일했지. 여기에 단위당 원가를 계산해야 될 거 아니야. 단위당 원가. 이 단위당 원가를 계산하려면 여기에 원가를 직계시켜야 된다고. 이 원가는 단기 발생 원가지. 이걸로 나누면 단위당 원가가 나오잖아. 됐죠? 그래서 산식에 보시면 단기 발생 원가 곱하기 뭐 분의 기말 제공품의 완성품 환산량 돼 있죠. 그죠? 요걸 이렇게 생각하면 돼. 단기 발생 원가를 환산량 전체로 나누면 단위당 원가가 나오지. 거기에다가 완성품 환산량, 기말 제공품에 대한 완성품 환산량을 계산하면 되잖아. 그죠? 그래서 여기에 괄호에 들어갈 건 이게 얼마냐라고 묻는 거지. 이게 얼마냐? 이게 얼만데? 완성품에 기말 제공품 더하고 기초 제공품과 관련된 완성품 환산량은 뺀 게 되지. 됐죠? 천천히 해보세요. 안 어렵습니다. 자, 그 다음에 19번. 다음은 2015년 주식회사 서울의 원가 계산과 관련된 자료이다. 2015년에 직접 재료 원가와 가공 원가의 완성품 환산량 단위당 원가는 각각 얼마이냐? 그죠? 단위당 원가를 물어봤다. 자, 주식회사 서울은 선입선출법을 한대요. 보니까 자료가 기네. 기초, 기말, 직접 재료 원가, 가공 원가의 완성도 주어졌고, 기초 제공품의 재료비, 가공비, 단기 착수한 거, 완성된 거, 그리고 단기 투입된 거, 재료비, 가공비 다 주어졌다. 그죠? 한번 해보자. 자, 이 회사는 선입선출법에 의하고 있다. 자, 기초제공품 1,000개, 40% 시점에 와 있다. 그럼 재료는 다 투입되고 가공만 40% 시점. 그리고 단기 착수된 게 저 밑에 보니까 2만 개. 그래서 완성이 된 것과 기말 제공품은 아니는데 완성이 된 거는 19,000개. 기말 제공품은 2,000개인데 20% 시점에 와 있다. 그럼 재료는 다 투입됐고 가공만 20% 시점에 와 있다. 확인하시고. 됐죠? 자, 이제 완성품 환산량 뽑아보자. 재료, 가공. 그런데 이 회사는 선입선출법을 이해하고 있으니까 단기에 일한 것만 뽑아내야 돼. 단기에 일한 것만 뽑아내려면 기초 제공품 얼마만큼 일을 했는데 1,000개에 대해서 작년에 100% 40% 일을 했다고. 그럼 올해는 일한 거 없고 재료는 가공은 60% 일하고. 그리고 나머지 18,000개는 올해 일해가지고 올해 다 완성이 됐고. 자, 뽑아봅시다. 없고 600개. 18,000개. 18,000개. 자, 기말 제공품 2,000개. 이거는 400개. 자, 합산을 하면 2만 개. 이거는 19,000개. 자, 선입선출법에 의해서 완성품 환산량 계산했습니다. 이제 완성품 환산량 당 단위 원가를 뽑아내야 되니까 원가를 직계시켜야 돼요. 원가를 직계시킬 때 선입선출법이니까 포인트는 완성품 환산량을 뽑아낼 때 올해 일한 거에 대한 재료 환산량, 가공 환산량을 뽑아냈으니까 올해 발생된 재료비, 올해 발생된 가공비만 직계를 시켜야 되겠죠. 그죠? 그게 얼마냐? 24만 원, 38만 원. 됐죠? 그럼 완성품 환산량당 단위 원가는 얼마 이렇게 계산이 된다. 그죠? 뭐 12원, 20원 이렇게 되나 보네. 됐죠? 그건 여러분들이 하시고. 됐죠?
됐습니다. 20번 잠깐 끌어탈까요? 잠깐 끌어타겠습니다.